항복을 거부하던 일본의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패전이 확실해지자 전쟁을 일으킨 수뇌부들은 항복선언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에 빠집니다. 일본인들에게 천황은 곧 신이며 신이 다스리는 나라에 패전이란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때 다른 나라들은 이해하기 힘들 신화가 탄생합니다. 바로 평화를 사랑하는 천황이 무고한 국민들의 희생을 막기 위해 전쟁을 중단하는 성스러운 결단을 내렸다는 것이죠. 아시아 침략 때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보수 세력은 항복도 그들 방식대로 정의 내렸습니다. 그리고 훗날 이들이 정치계로 들어오면서 일본은 일본만의 남다른 역사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8월 15일을) 우리는 광복절로 기념하고 있지만 일본은 이날을 패전도 아닌 종전기념일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승패는 없었다는 느낌의 종전기념일은 일본에서는 공휴일도 아니며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전몰자 추도식을 열어 자국의 희생자들을 기리는데요. 이뿐 아니라 8월 6일엔 히로시마 평화기념식 행사가 열려 피폭자를 애도하고 평화를 이야기하는 모습을 TV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아시아 식민 지배나 진주만 공격 같은 가해자로서의 전쟁에 대한 방송은 찾아보기 어렵죠. 가해 국가가 온통 자국의 피해에만 초점을 맞춰 평화를 호소하는 이 기이한 모습은 왜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1945년 8월 15일 라디오 방송을 통해 히로히토가 대국민 발표를 하고 9월 2일 항복문서에 서명함으로써 아시아 태평양 전쟁은 종결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좀 이상합니다. 항복문서 서명에 앞서 일본은 미국에 비공식적으로 대만과 한국의 합병을 인정해달라거나 천황을 유지시켜달라는 내용의 조건부 항복의사를 전하는데요. 또한 일본의 항전이 끝났음을 발표하는 대국민 조서엔 패전이라는 단어나 전쟁의 책임에 대한 내용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일본 수뇌부가 여전히 전쟁이 범죄였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책임을 회피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죠. 히로히토는 자신은 전쟁과 정치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지만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는 모호한 발언으로 비난을 피해가려고도 했습니다. 전쟁 기간 동안 일본은 아시아를 유럽의 지배로부터 구하여 하나의 공동체를 구성한다는 아시아 해방전쟁과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논리로 식민 지배를 정당화합니다. 강제합병에 대해서도 이들은 가해자라는 의식이 없었고 진주만 공습은 이 과정에서 미국이 석유 수출 금지 조치를 내려 벌어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했죠. 일련의 무책임한 발언들을 전쟁 피해국들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미국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일본의 미군정 책임자인 메가더는 일왕 자리를 박탈하고 히로히토를 처벌할 경우 발생할 일본 사회 혼란을 고려하여 천황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그를 재판에 기소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2차 대전 패전국 수장들이 모두 최후를 맞이한 반면 일왕은 유일하게 사면을 받은 것이죠. 이런 분위기는 도쿄 전쟁 재판에서도 이어져 일본의 아시아 식민 지배에 대한 재판은 제대로 다루어지지 못합니다. 극히 일부를 제외한 전쟁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은 너그러웠고 전범들은 오히려 한국전쟁이 발발한 후 석방되어 공직에도 오를 수 있게 되었죠. 1951년 태평양 전쟁 전후 처리 문제를 놓고 48개국이 모인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에서는 피해 국가의 배상 청구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지만 전제가 되어야 할 전쟁의 책임이 일본에 있다라는 내용은 조약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일본 침략의 최대 피해국이었던 우리나라와 중국은 회의에 초대받지도 못했죠. 서방 세계 수장인 미국이 공산 진영을 의식한 정치적 선택을 내림으로써 과거사 청산 문제는 꼬이기 시작합니다. 2차 대전 후 세계는 자유주의와 공산주의 진영으로 재편되었고 공산화된 동유럽은 서방 국가들과 대치하게 되었습니다. 동아시아 국가들마저 공산화될까 우려하는 미국에게 일본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었죠. 때마침 중국 대륙이 공산화되고 한국전쟁이 한창이었으며 일본도 혼란 속에 좌경화 조짐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미군에게도 많은 피해를 준 일본이지만 이제는 전쟁 책임을 묻는 것보다 정치적, 경제적으로 안정시켜 자본주의 국가들에 편입시키는 것이 미국에겐 더 이득이었죠. 때문에 미국은 일본이 아시아에서 벌인 제국주의 범죄에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일본은 전쟁 가해국의 신분을 벗고 갑자기 우방이 되어 국제사회로 복귀합니다. 자신들의 죄를 묻지도 않고 오히려 경제 원조를 해주는 미군정 아래에서 일본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되었을까요?
이후 다수의 전범들이 정치계에 속속 편입되었고 A급 전범이었던 기시노부스케는 총리 자리에까지 올랐으니 전쟁에 대한 제대로 된 반성이 이루어질 리가 없었습니다. 정치학자 시라이 사토시는 패전에 대해 천황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미국 측의 사정 때문이었지만 그것이 패전이 의미하는 바를 망각하게 하는 역사인식의 결여를 초래했다라고 했죠. 전범 출신으로 정권을 잡은 이들은 1980년대 일본의 경제부흥과 함께 승승장구했고 아무도 이들에게 과거사를 묻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일본 정부 밑에서 역사교과서 왜곡과 식민지배 관련 망언들이 줄줄이 나오기 시작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죠. 전후 일본의 양심적인 지식인들도 우경화된 정계로 인해 목소리를 내기 어려워집니다. 전쟁을 기억하는 일본인들은 자신을 가해국가의 국민이라고 여기기보다 국가로 인해 고통을 받은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일본 제국은 일반 시민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일왕을 비롯한 그 주위 세력의 결정으로 전쟁을 시작했는데요. 일왕과 군부가 지배했던 군국주의 일본 체제에서 국민들의 동의는커녕 지지 여부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국가의 동원령으로 사람들은 전쟁터로 나갔고 시민들은 폭격을 당했습니다. 일본의 제국주의적 프로파간다에 물든 사람들은 식민지배에 대한 자각을 갖기 어려웠고 전쟁이 끝나자 오히려 자신이 지도층에 속아 피해를 입었다는 생각이 앞서게 되었죠. 전쟁 세대가 자신들의 치부를 부정했다면 다음 세대는 왜곡된 역사를 배우고 또 다음 세대가 되면 전쟁이 있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게 됩니다. 현재 일본 인구의 대다수가 전후에 태어난 세대인데요. 학교에서 역사가 선택 과목인 일본의 젊은 세대들은 역사인식 문제를 떠나 아예 이 시기의 역사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경우가 많죠. 우리나라에 여행 오고 나서 몰랐던 자국 역사를 보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업을 통해 배우지 못한 역사는 TV 등의 미디어를 보고 접할 수밖에 없지만 미디어도 이 주제를 잘 다루지 않는 데다 편향적인 자세를 취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개인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는 한 일본에서 객관적인 역사인식을 가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일본 정부가 작년부터 근현대사를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긴 했지만 정말 제대로 가르칠지는 의문이죠. 일본의 박물관들도 무의미하게 전쟁의 비극만 나열할 뿐 누가 왜 전쟁을 일으켰는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과거를 모르기 때문에 일본을 비난하는 한국이 매우 이상해 보이고 쉽게 반한 감정에 빠지기도 하죠. 여기서 잠깐 2차 대전에서 패한 독일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추축국 독일이 패배한 5월 8일과 9일은 유럽의 전승일이라 불리며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축하 또는 추모 행사를 하죠. 독일은 이날을 파시즘이 종식되고 민주주의가 부활한 날이라는 뜻으로 해방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이날 많은 추모 행사가 열리지만 일본과 마찬가지로 독일도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독일은 빌리 브란트 서독 총리가 나치 만행에 대해 사죄한 이후 총리와 대통령이 매년 전쟁에 대한 사죄와 반성 표명을 하고 있고 다음 세대에게도 수용소 현장 학습 등 침략의 역사를 적극적으로 가르치고 있죠. 재밌는 사실은 승전국의 시민들이 독일에서 축하하는 모습들도 볼 수가 있다는 건데요. 만약 일본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야스쿠니 신사를 찾은 정치인과 우익단체 그리고 이에 항의하는 사람들 간에 시끌벅적한 일이 벌어지기도 하지만 일본의 8월 15일은 일반 시민들에겐 여느 날과 다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미도 모르는 행사에 크게 관심이 없으며 그저 여름 휴가 기간의 하루일 뿐이죠. 몇몇 역사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자성을 촉구하고 있지만 우리가 기억하려고 애쓰는 비극적인 역사는 시간이 흐르면서 일본 사회에서 자연스레 잊혀지고 있습니다.